얼마 전 이재명 측에서 나날이 떨어지는 2030 지지율을 끌어올린다면서 TF도 만들고 주 4일 근무제를 들고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주 4일 근무제라는 것은 참으로 이재명식의 얕은 접근입니다. 주 4일 근무제를 주장해서 놀기 좋아하는 애들 표를 주워 먹겠다는 계산이 들어있는 겁니다. 산업 경쟁력은 물론이고 기업의 생존 자체를 염두에 두지 않은 표장사는 지가 하고 부담은 기업에 떠넘기는 역겨운 아이디어인데다가 청년 계층의 본질을 너무나도 무시한 왜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기성세대가 젊은 층을 착취해 먹는 구조를 만든 것도 그것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민주당인데 그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은 없이 그저 햄버거 사주면서 반장으로 뽑아달라는 식의 그 야타 빠진 계산으로 승부를 보려는 한심한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청년을 위한다는 주장이 얼마나 공허한 소리입니까? 청년을 위한답시고 주 4일제를 들고 나오면서 이재명은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정년 연장을 같이 들고 나왔습니다. 법정 정년을 연장해서 더 오래 회사를 다닐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재명이 얼마나 청년을 위한다는 말에 진정성이 없는지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이해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차라리 2030을 꼬시겠다고 청년 정책을 마구 쏟아낸다. 돈을 퍼주겠다. 차라리 오케이. 그런데 2030 표심을 가져온다면서 정년 연장을 발표한다. 이것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동시에 따귀를 때리고 있는 꼴입니다. 정년 연장은 대표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해치는 정책입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세계 최저 수준이에요. 사실상 해고가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 해고를 못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해고가 없는 곳에는 고용도 없습니다. 해고가 있어야 고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임대차 보호법을 강화하면 세입자들이 막 좋아질 것 같지만 시장에서 임대 매물이 사라지고 임대료가 올라가서 결국 세입자들이 고통받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그리고 정년 연장은 안 그래도 경직된 한국 노동시장을 더 경직시키는 일이에요. 게다가 정년 연장은 청년 실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016년에 법정 정년을 한 번 연장했었는데 당시에 바로 청년 실업률이 치솟았습니다. 8% 선에서 유지되던 청년 실업률이 2016년에 바로 10.5%로 상승합니다. 추후에 2019년이 돼서야 경기가 변하고 또 국가에서 청년 취업 보조금을 뿌리면서 청년 실업률이 10% 미만으로 약간 낮아지기는 합니다만 이 사건은 정년 연장과 청년 실업률의 상관관계를 클리어하게 보여준 케이스입니다. 한국은 연차에 따른 임금 상승률이 전 세계 1위입니다. 정년이 연장된 고령층 근로자 1명은 평균적으로 신입 직원 3.1에서 3.2명의 인건비를 회사에 발생시킵니다. 임금도 높거니와 복리후생이나 기타 경비 지원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고령의 근로자는 생산성은 떨어지죠. 그리고 한국에는 떨어진 생산성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에요.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 고령화 사회에 우리보다 먼저 진입했죠. 정년도 우리보다 훨씬 먼저 연장됐습니다. 현재는 근로자 본인이 원한다면 70세까지는 누구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년을 위해서 일본은 퇴직 후 재고용제도를 운영합니다. 일단 퇴직 처리를 한 후에 그 직원과 다시 근로계약을 맺는 거예요. 생산성에 맞게 임금이 줄어들면서 근로자는 노후의 생활이 좀 더 안정되고 기업에는 경쟁력이 생기고 또한 신규 고용을 할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은 어떤가요? 임금 피크제마저도 반대로 지지부진합니다. 성과가 줄어도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기업이 한 번 사람을 채용하면 사실상 정년까지 무조건 그냥 먹여 살려야만 합니다. 그러니 신규 고용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노동계를 비롯한 좌측에서는 아빠 일자리를 자식이 빼앗아간다. 이딴 감성파리만 쏟아냅니다. 성과가 떨어지면 임금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죠. 좌측의 저런 논리라면 그냥 정년을 120세쯤으로 한 번에 늘리고 청년들은 고용될 필요 없이 그냥 놀고 먹으면서 아빠한테 평생을 빌붙는 게 가장 좋은 모델이겠죠.
과연 그렇습니까?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면, 그리고 현재의 낮은 생산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임금 구조도 개선하지 않는다면 기업들은 매년 16조 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 감당은 누가 합니까? 1차적으로는 기업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업뿐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뒤집어 쓰게 됩니다. 결국 지금 이재명이 이야기하는 방식의 무조건적인 정년 연장, 임금 조정도 없고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기업이 다 떠안고 5년 더 월급을 주라 하는 식의 그런 1차원적인 정년 연장은 청년을 직접적으로 때리는 정책입니다. 이익을 보는 것은 오직 전국 근로자의 10%도 채 되지 않는 노총으로 대변되는 대기업 귀족 노조원들 뿐입니다. 왜 2030이 민주당을,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느냐? 주 4일째 해서 하루 더 놀게 해줄게. 주 4일을 하면 월급이 줄어드는지 안 줄어드는지에 대한 고민조차 없이 그저 하루 놀게 해주마. 니들 노는 거 좋아하잖아. 토일만 놀지 말고 금, 토, 일 놀아. 이딴 개소리를 정책이랍시고 대책이랍시고 내놓는 동안 뒤로는 청년의 취업을 원천 봉쇄하는 정책을 추진 중인 거예요. 왜 2030이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냐고? 니들이 청년들을 맨날 두드려 패니까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바보입니까? 니들이 막 이렇게 혓바닥으로 우롱하고 갖고 놀아도 되는 존재들입니까? 산업 차원에서 보면 정년 연장이든 주 4일제든 다 기업에게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비용을 떠넘기는 짓입니다. 그리고 정년 연장은 기업에 인사적체라는 무서운 질병을 남깁니다. 인사적체는 인력 유출의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지금 한국 기업들은 인재가 떠난다고 아우성인데 정년까지 연장되면 간단히 말해서 부장 다는데 5년 더 걸리고 임원 되는데 5년 더 걸립니다. 직급은 물론이고 직책도 빈자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기 저하, 충성도 저하, 인재 유출로 이어지는 고리가 여기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조직의 나이가 상승한다는 것은 또한 추진력과 혁신의 저하로 이어집니다. 안전관리 비용도 상승하죠. 안타깝게도 이것은 통계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전체 산업재해 케이스가 13만 건 정도 되는데 60세 이상의 재해가 전체의 34.8%,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고요. 사망자로만 따지면 49%가 60대 이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표파리는 이재명이 하고 이익은 귀족 노조가 보고 독박은 기업과 청년들이 쓰는 황당무계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 역효과가 없다면 그냥 정년을 100세로 연장해서 기업이 연금 주듯이 월급을 계속 나눠주면 다 행복하고 좋지 않을까요? 그러나 제가 늘 말하지만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고 누군가는 그 돈을 내고 있고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를 봅니다. 간판이 그럴듯하다고 해서 좋은 정책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재명과 민주당은 정책 이야기를 할 때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것이 무엇인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누가 그 돈을 내는지, 누가 피를 보는지 좌파는 절대로 묻지 않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불쌍한 청년들만 민주당 표장사에 새우등이 터지는 거예요. 국민연금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돈을 더 내게 하고 소득 대체율은 줄이는 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 좌측에서는 연금 고갈이 없다 그랬었어요. 100분 토론에 버젓이 나와서 떠들던 겁니다. 연금 고갈 안 된다고, 그런 거 없다고, 고갈된다는 거 거짓말이라고. 그런데 고작 몇 년 만에 이제는 도저히 더는 거짓말로 숨길 수가 없으니까 마지못해 연금 개혁을 한다고 나서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소득 대체율로 싸우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번에 연금 액수를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낮추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게 하면 고갈 시점을 2065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웃긴 얘기예요. 2000년생은 평생 일하고 국민연금을 내다가 이제 딱 돈을 받으려고 하면 고갈돼 버립니다. 2000년생 지금 24살이죠. 곧 경제활동 인구가 됩니다. 95년생은 연금 겨우 받기 시작해서 몇 년 고작 받으면 연금이 고갈되어 버립니다. 2065년에 고갈이 예정되어 있는 시스템을 왜 계속 살려둡니까? 당연히 없애버려야죠. 마치 지금 청년들, 어린애들한테
우리 기성세대는 너네 피를 빨아먹으면서 살 거야 라고 대놓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모기처럼 빈대처럼 청년들, 학생들 너네 돈을 빨아먹고 너네한테 기생할 거야. 그걸 그냥 대놓고 기성세대, 정치꾼 나부랭이들이 선언하는 거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청년들에게 독박을 씌우기로 사회적 합의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정치는. 정년 연장도 똑같은 소리입니다. 청년들의 고통을 빨아먹으면서 몇 년 더 월급 받아 가겠습니다. 이거 외에 뭐가 있어요? 퇴직 후 재고용제 논의가 있습니까? 임금 피크제 논의가 있습니까? 민주당은 아가리만 열면 상생 떠들면서 정작 청년들과 상생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없어요. 청년은 그냥 일방적으로 빨대를 꽂고 빨아먹으면 된대요. 그래 놓고는 왜 2030 지지율이 안 오르냐고, 지들끼리 이상하다고, 2030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런 것 같다고 막 이딴 소리나 짓거리면서 기껏해서 대책이라고 내놓는 게 하루 놀게 해줄 테니까 나 찍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딴 개소리나 치면서 니들이 아프게 한 거잖아요. 니들이 취직 잘 되는 사회를 만들든가 속이 뻥 이딴 소리나 하고 앉았고, 그건 민주당에 가서 얘기하라고요. 왜 취직 안 되는 사회를 만들어 놨냐고 민주당한테 가서 따지라고, 이 병신.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